박예은 노무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타트업 랩 오늘 노동과 관련된 이슈사항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달해 줄 사항은 뭔가요? 네, 3월 24일에 국회 네. 통과된 법안이 있어요. 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좀 많이 궁금해하실 만한 사항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거 아세요? 제가 이렇게 쳐다볼 때는 카메라를 보시고 제가 카메라를 볼 때는 저를 보고 지금 한 3번 안 맞았어요. 아, 예. 이렇게 마음이 안 맞아서 쓰나? 노동법 관련된 개정, 예, 직장 내 괴롭힘 네. 말씀해 그 주시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네. 3월 24일에 이제 국회가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그 통과된 날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3월 24일이니까 6개월 후면 언제죠? 뭐 언제라고 치고 네, 직장 내 괴롭힘 관련을 하면 사실 직장 내 괴롭힘 자체가 사내에서 해결을 하자라는 주의였어요. 예,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를 하면은 사내에서 징계를 주고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시는 스타트업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네. 먼저 직장 내 괴롭힘이 어떤 거다, 이 사례는 뭐다, 좀 이런 걸 먼저 짚고 넘어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직장 내에서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우위성 을 가지고 근데 그 우위라고 하는 거는 뭐 직급의 우위만 있는 거는 아니에요. 네. 뭐 내가 정규직이다 비정규직이다 그리고 나이가 많다 적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내가 직급은 낮지만 알고 보니까 뭐 사장님 아들이다 예, 라고 하는 그런 우위성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 예, 그런 우위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업무 이외의 것으로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상대방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었다 라고 하면은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이 되는 거고요. 이 세 가지의 조건이 다 맞아 들어가야지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거를 구체적으로 회사 내부에서 네. 어떤 식으로 식별하고 관리해서 해결하는지에 대한 구체성은 따로 규정하고 있진 않나 보네요. 법에 나와 있어요. 누구든지 그걸 신고를 할 수가 있고 신고를 네. 받았을 때 사업장은 지체 없이 그 조사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네. 조사를 할 때 신고를 한 사람이 원한다라고 하면 잠시 뭐 둘이 떨어뜨려 놓는다거나 아니면 네네. 유급 휴가를 주거나 하고 그리고 조사를 했을 때 이게 직장 괴롭힘으로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바로 가해자를 징계를 주도록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신고했다라는 이유로 네. 신고자를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이 되고 안 되고에 대한 기준은 회사 내부적인 판단. 아무래도 그렇죠. 그거에 대한 뭐 판단 근거나 어떤 구체적인 가이드는 법에서는 뭐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고요. 따로 뭐 고용노동부나 이런 데에 그 뭐 예방 관련해 가지고 매뉴얼이 있기는 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아무래도 팔은 안으로 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에 아무래도 좀 뭐 신고자나 피신고자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은 네. 뭐 누구 편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 입장이 있어서 좀 대부분의 회사들은 외부에다가 그 조사를 맡기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런 조사를 많이 다니고 있고요. 그럼 노무사님한테 전화를 하면 노무사님이 돈 많이 받고 해주시는 거네요? 아니라고 아, 그래요? 여튼 하긴 안 싸게? DC? DC도요? 예? 직장의 괴롭힘 제가 상담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 하게 네. 되면 가장 좀 위에 있는 상사분이 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업무 이외의 것으로 괴롭히는 게 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 업무적으로 지적을 하는 건 괜찮아요. 네. 업무를 못해서. 근데 네네. 업무적으로 지적을 하면서 야, 이 멍청이야, 바보야, 돌머리야 아. 라고 하면서 인신공격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걸 어디서 이렇게 오픈된 그 사무실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듣도록 엄청 큰 소리로. 그럼 폐쇄적인 곳에서 단둘이 하면 괜찮아요? 그것도 좀 그렇긴 한데 그래요? 여튼 네. 예, 뭐 사례로 나온 것들은 폭언이나 이런 것들을 공개적인 장소에서 해가지고 그 사람이 마상을 입힌다. 마상. 이런 것들.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약간 뭐 애매할 수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 네. 예를 들어 업무와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가 뭐 고객을 대응하는 어떤 과정에서 이게 이제 커뮤니케이션 스타일과 스킬 때문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극단적인 뭐 말투가 왜 그러냐 아니면 뭐 고객에 대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맞지 않겠냐 이러면 그런 이제 이견 때문에 발생하는 갈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나요? 그런 것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거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의 인신공격을 한다라거나 너는 뭐 니네 부모님한테 그렇게 배웠냐 라던가 우리가 뭐 친구들한테 들어도 굉장히 기분 나쁜 이야기를 뭐 그렇게 한다라던가 하면은 그건 직장 내 괴롭힘에 뭐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업무적인 얘기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직장 내 괴롭힘의 어떤 규정이 이번에 개정이 됐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사장님이 괴롭힌다. 그럼 방법이 없네요?
네, 그럼 사장님한테 얘기하면 사장님이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네. 그래서 나를 셀프 디스할 수는 없잖아요. 셀프 징계할 수도 없고. 그렇게. 네, 특히 또 가족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회사는 어때요? 사장님이 이제 2-3명씩 되는 거죠. 아, 그렇죠. 네, 사장님, 그다음 사모님, 그다음에 뭐 그 자녀분들 자녀분들 해가지고 뭐 친척도 있고. 네, 그렇죠, 그렇죠. 패밀리 비즈니스. 그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사장님 또는 사장님의 친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괴롭혔다라고 하는 경우에는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게 되는 걸로 법이 변경됩니다. 그러면 직장 내 괴롭힘이다 아니다라는 판단하는 결과가 나와야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사내에서 대부분 하는 거지만 네. 대부분 내가 신고를 했을 때 회사에서는 야 그냥 너 업무적으로 그렇게 한 건데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 사회생활 다 그런 거니까 그냥 참아 라고 하는 경우가 되게 대부분이에요. 네. 그러면 속상하니까 노동청에 가서 신고를 할 수가 있죠. 그럼 신고를 하면 노동청에서는 회사에다가 다시 제대로 조사해서 우리한테 보고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회사는 조사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러네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요. 결국은 조사할 수밖에 없는 약간 돌아서 오는 길이지만 결국은 조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르고요. 그래서 그때 이게 괴롭힘이다 아니다가 판단이 된다. 근데 이걸 괴롭힌 주체가 사장님이나 사장님 친족이다 라고 하면은 노동청에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사장님이 괴롭혔을 때는 고용노동청을 찾아가서 접수를 하고 판단이 되면 과태료 1,000만 원이라는 규정이 새로 생겼다.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원래 노동청에 신고를 하는 거는 원래도 규정은 있었어요. 근데 조사를 축소하거나 은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당사자가 당사자를 조사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노동청에서 이야기를 하겠죠. 웬만하면 외부인으로 해서 조사를 하거라라고 이야기를. 그때 이제 노무사님이 돈 받고 나서시는 거네요. 역시 돈이 좋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도 쓰고. 뭐 모든 일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그래요?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이제 셀프 홍보에 잘 들었고요. 그 예를 들어 사장님이 이제 괴롭혔는데 그 괴롭히는 걸 이제 인지하고 스트레스를 받다가 어찌됐건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할 때 본인도 준비가 있어야 신고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뭔가 증거를 수집하는 노력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 너무 이게 또 동영상 나가면은 뭐 괴롭히는 당사자분들이 조심하실 수도 있지만 녹음을 계속 하시거나 그렇군요. 아니면 카톡이나 이런 내용들을 다 하시거나 그런 것들만 증거가 되는 건 아니에요. 친구들하고 진짜 짜증나. 회계사님이 나한테 또 뭐라 그랬어. 완전 짜증나. 막 이렇게 친구들하고 한테 토로한 그런 내용들. 그다음에 내가 개인적으로 썼던 일기장 이런 것들도 다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가시게 되면은 직장 내 괴롭힘 상담 센터가 전국적으로 다 있습니다. 그쪽에 가셔서 내가 이렇게 상담했던 그런 내용들 그런 것들도 증거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비유가 적절하지 않으셔가지고 회계사님이 괴롭혔다. 저희 팀원들한테 한번 제가 따로 물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 회계사님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옆에 계셔가지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굉장히 좋으시잖아요. 제가 그렇게 해서 들었는데. 그리고 법에 또 하나 바뀐 게 뭐가 있냐면 아까 그렇게 조사하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근데 성희롱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비밀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는 비밀 준수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괴롭히면 그 비밀 준수 의무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신고를 했대.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상황이 됐대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간혹 가다가 집단 따돌림. 회사 내에서 이제 왕따 사건이 있다라거나 했을 때 그 사람이 이걸 신고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은 그 따돌림이 훨씬 더 심해질 수가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법이 변경이 되면서 그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조사를 할 때 비밀 유지 의무 그 사항도 다시 추가가 됐다. 갑자기 이제 드는 생각이 성희롱과 이제 직장 내 괴롭힘 이런 게 다 이제 당사자의 어떤 느꼈던 감정에 의해서 이제 출발이 될 텐데 두 가지를 비교하면 예를 들어 성희롱은 좀 이렇게 은밀하고 좀 이렇게 폐쇄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고 그만큼 더 입증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의 업무 시간에 발생될 것 같기 때문에 물론 이후에도 뭐 발생될 수 있겠지만 직장 동료들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좀 더 효과적으로 뭔가 이제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약간 이럴 것 같은데 실제 상담 사례는 어떨까요? 사실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사실 그 괴롭힘의 사건이 있는 거 보면은 사람들이 다 같이 있을 때 너무 잘해주는데 둘만 있으면 돌변해가지고 막 욕하고
뭐 하시는 상사분들 굉장히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려고 해서 동료한테 좀 목격자 진술을 해달라, 진술서를 써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나를 괴롭히는 그 상사분이 너무 권력이 있다 보니 진술서를 써줬을 때 본인한테도 불이익이 갈까봐 그 진술서를 써주지 못하겠다, 미안하다라고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희롱 사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내가 써줄게, 진짜 그 사람은 혼나야 돼 라고 하면서 써주거나 하는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목격도 못할 것 같지만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거 사람들이 흰자로 다 보고 있어요. 흰자로 이렇게 옆에 있지만 뭔가 이루어지는 거 흰자로 다 보고 있고, 알고 봤더니 그 뭐 못 볼 줄, 뭐 목격자가 없는 줄 알았지만 참고인들 조사해 보면은 참고인들이 뭐 수두룩하게 있더라거나 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직장인의 괴롭힘은 좀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많을 것 같지만 의외로 그렇게 좀 진술 자체가 좀 어렵다. 특히 뭐 어떤 한 사례를 보면은 회사에 그 좀 비리를 공익적으로 제보했다는 이유로 그거는 좀 많이 억울하시겠네요. 회사에서 계속 암묵적인 따돌림.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계속 뭐 배치도 잘 안 해주고 그분만 뭐 하는 경우도 계속 봤어가지고, 누가 봐도 따돌림인데 회사에서는 계속 그럴듯한 이유를 대가지고 아니라고 하는 경우도 되게 많이 봤었고, 근데 또 주변에 계신 분들은 공익제보 한 번 했다라는 이유로 그렇게 당하는 걸 보니까 내가 거기에 또 도움을 줬다가 나도 그렇게 될까봐 협조해주지 않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직장 내 괴롭힘 사실 아시잖아요. 요즘 뭐 매스컴이나 이런 데 많이 나오는데, 뭐 연예인 분들 어렸을 때에 잘못한 학폭이나 뭐 남을 괴롭혔던 그런 이유로 지금 뭐 굉장히 높은 곳에서 한 번에 떨어지시는 그런 사례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직장 안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뭐 한 직장에서만 계속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언젠가 뭐 이직을 하고 할 테지만, 이직을 할 때는 거의 다 웬만하면 같은 업계로 이직을 하게 되고, 그럴 때는 거의 다 레퍼런스 체크를 하게 되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뭐 징계를 받았던 이력이나 이런 것들을 다 알아보게 될 텐데, 그럴 때 이 사람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를 받았었다라고 하면 당연히 나한테도 마이너스가 되는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괴롭힘을 가해서 감정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안 좋은 감정을 느끼게 해주었다라고 하면 그 자체로 나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행동이니까 그런 것들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까지 깊게 미래까지 생각해 본 적은 없었는데 좀 민감한 부분이네요. 그럼요. 그리고 이게 조금 더 나아가면 그 대부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그 정신과 진료를 많이 받고 있으세요. 그래서 정신과 진료, 이 정신과 진료를 받는 것 자체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것이다라고 하는 게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이거 산재 인정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네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우리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 아니야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무거운 주제로 볼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주시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준비하신 내용은 여기까지인가요? 예, 맞습니다. 저희는 더욱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